플레이스토어에서 검색창에다가 비타라고 치시면 돼요. V-I-T-A, 비타. 그러면 이 비타 어플이고요. 요거를 다운받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프로젝트 잠시만 누를게요. 이게 기본적으로 비타 어플은 비타라고 그 워터마크가 찍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 프로젝트 위쪽에 제일 위에 여기 톱니바퀴 같은 거 보이시죠? 여기 누르셔서 여기 비타 마크를 체크를 해제해 주세요. 그러고 나갈게요. X. 그런 후에 두 번째 여기 중간에 있는 템플릿으로 오늘은 먼저 볼 거거든요. 템플릿 클릭하시고 마음에 드는 템플릿을 그냥 선택만 하시면 됩니다. 어려울 거 전혀 없어요. 쭉 뜰 건데 아직 화면에 좀 덜 떴네요. 나 진짜 유튜브 할 거야. 영상 편집은 할 줄 알아? 노트북은 뭐뭐 필요 없어. 비타만 있으면 돼. 네, 뭐 이거는 광고 같았고. 자, 어쨌든 여기서 내가 마음에 드는 템플릿을 고르시면 돼요. 밑으로 쭉 나오는데 지금 화면이 제가 조금 느리네요. 그죠? 만약 이런 템플릿이다 하면은 이렇게 템플릿의 모양이 보이고 사용하기를 누른 후에 클립 14개를 추가하라고 하면 그 클립들을 선택해서 넣으시면 돼요. 클립에 보시면 2.7초, 4.7초 이렇게 적혀 있죠? 이 부분에 맞는 영상들이 보일 거고요. 여기 사이즈, 그러니까 크기, 길이가, 영상의 길이가 안 맞는 건 이렇게 어둡게 보일 거거든요. 그래서 클립 14개를 추가하시면 되고 비디오 말고 나는 이미지로 넣을 거야 하면 이미지에서 추가해 주시면 돼요. 선택해 주시면 이따가 또 플레이 버튼이 또 뜰 거예요. 저도 막 선택해 볼게요. 선생님 이게 세로로 된 거는 세로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세로 영상으로 쓰시는 템플릿이니까요. 제가 아무 영상이나 일단 눌렀는데요. 나중에는 그 영상의 모양에 맞춰서 넣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영상을 만들고 다 됐으면은 내보내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디오, PIP 텍스트에 맞춰서 내가 만약에 글씨를 고치고 싶으면 여기 편집 가셔서 뭐 글씨를 고친다든지, 저는 에스파가 아니니까요. 이런 식으로 바꾸면 바뀌었죠. 그쵸? 이렇게 바꿔가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 됐다 라고 했을 때 요 위쪽에 내보내기가 있어서 내보내기를 누르면 실제 비디오로 저장이 돼서 내 갤러리에 비타라는 폴더 안에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뭐 간단하게는 내 단톡방에 친구들한테 뿌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가볍게 우리가 뭐 블로그에 올리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SNS들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도 활용할 수 있는 영상이 되겠죠. 뭐 간단히 인스타에 릴스 같은 데다 짧게 올리는 영상, 스토리에 올리는 영상으로 쓸 수도 있을 거고요. 자,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보시고 잘 안 되신 분 질문 주세요. 안 어려우실 거라 아마 금방 만드실 거예요. 자, 일단 프로젝트로 한번 가볼까요? 이번엔 프로젝트. 여기 보시면 이 밑에는 여러분들이 없어요. 이 밑에 있는 것들은 왜 있냐면 제가 이 비타 어플로 열어서 편집한 것들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현재는 프로젝트가 없을 거고, 나중에 내가 만약에 프로젝트를 만든 게 있다면 그 이후에 이제 편집이라는 게 뜰 거니까 여기는 그 이후에 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 프로젝트에서는 요 위쪽에 새 프로젝트라고 보이죠? 요걸 눌러서 영상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새 프로젝트를 한번 눌러 보실래요? 그러면 전체 영상과 소스, 비디오, 이미지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영상 소스에서는 이 비타 어플의 기본적인 영상 템플릿들이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중에 마음에 드는 영상이 있다면 다운로드를 받아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이 되고 있는 그런 이미지들이고요. 이미지, 그림, 질감, 로딩, 시작과 끝 등의 여러 가지 영상 소스들이 있어서 활용하시고자 한다면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카운트다운도 있어요. 뭐 5, 4, 3, 2, 1 이런 거. 그래서 영상 소스가 있고, 여기 전체 여기 비디오에는 내 핸드폰에 있는 비디오 사진들이 있더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이 안 떠서 놀랬네요. 네, 떠야 되는데 왜 까맣게 뜨지? 이러고 확인했는데 문제 없었어요. 자, 여기서 내가 이제 영상을 선택을 하시는 건데요. 지금은 그냥 제가 한 개만 선택해서 가져올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눌러보시면 그 영상을 크게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지금 솔방울에다가 우유를 붓는 영상 한 개를 잠시 선택을 했는데요. 이걸 선택한 이유가 너무 많이 부었더니 솔방울이 발라당 이렇게 무겁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요 전까지만 자른다든지 컷 편집을 잠시 보여드리려고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뭐 가로든 세로든 사진 찍어 놓은 게, 영상 찍어 두신 게 있으실 텐데 하나만 일단 선택을 해볼게요. 물론 나중에 영상 편집할 땐 여러 개 선택해서 한꺼번에 가져와서 작업도 가능해요. 자, 아래 보시면 보라색 요 동그라미 표시 보이죠? 여기를 눌러주시면 영상 편집 툴로 넘어가집니다. 자, 일단 이 위쪽이 미리 보기 창이 되고요. 요 아래가 우리 타임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여기가 이제 영상의 타임라인인데,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재생되는 게 보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영상에서는 이 솔방울 모양의 이 아이스크림입니다. 얼음이 뒤집어져요. 그래서 저는 뒤집어지기 전에까지만, 여기까지만 자르고 싶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흰색 바를 갖다 놓고 영상을 클릭해보면 영상에 보시면 분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 앞부분을 남기고 뒷부분을 없애고 싶거든요. 그럼 여기까지를 누르면 뒷부분이 잘려서 없어져요. 보셨나요? 자, 그리고 이 영상을 내가 조금 더 크게 이 부분이 잘 보이게 늘리고 싶다면 두 손가락으로 영상을 늘려주시면 돼요. 원하는 만큼 배치해서 맞춰주시면 이렇게 영상을 내가 보고 싶은 부분이 잘 보이게 늘려서 맞출 수가 있습니다. 회전도 되니까 배치를 원하는 만큼으로 맞추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내가 만약 이 영상을 조금 더 빠르게 또는 조금 더 느리게 하고 싶을 때는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속도를 누르면 일반과 곡선이 있는데요. 보통 일반을 주로 씁니다. 눌러서 배속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배속까지 되지만 저는 2배속까지만 맞춰볼게요. 그럼 13.8초짜리 길이가 6.9초로 줄었죠? 체크해서 잠깐 볼까요? 영상이 빨라진 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속도를 조절을 해서 맞출 수가 있어요. 자, 영상에 보시면 소리가 들립니다. 웅성웅성 웅성웅성, 그죠? 그래서 이 소리를 내가 없애고 싶어요. 그럼 영상을 선택한 후 볼륨을 조절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볼륨을 더 크게도 가능하고 작게도 가능합니다. 아예 없애고 싶다면 옆에 있는 이 스피커 모양을 누르면 음소거가 돼서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이제 소리가 안 들리죠? 자, 여기까지 내용 어렵진 않으시죠? 자, 만약에 내가 이렇게 활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부를 여기서 분할을 해서 한 토막, 두 토막, 세 토막을 내고 중간에 있는 요 중간치기 있잖아요. 화면 조금 늘릴게요. 요거 타임라인 좀 늘려볼 때는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늘려주시면 타임라인을 늘려볼 수 있습니다. 요 중간 토막 있죠? 여기가 내가 필요 없는 구문이라면, 필요 없는 부분이라면 삭제를 눌러서 제거도 가능합니다. 만약 잘못 삭제했다, 이전으로 돌아갈 때는 되돌리기를 누르시면 이전으로 돌아가져요. 그 외에도 보시면 AI 효과나 배경 제거 등의 효과들이 있기는 한데요. AI 효과는 이렇게 카툰이나 고전 명화 느낌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예요. 그래서 눌러보면 효과가 적용이 돼서 약간 카툰 같은, 약간 만화 같은 그런 스타일로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되게 재밌는 효과들이 많기 때문에 활용해보시면 좀 재밌게 이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 드네요. 네, 효과가 적용되는데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기다렸다가 한번 볼게요.
AI 효과를 내가 원하는 효과로 설정이 가능해요. 자, 저는 AI 효과를 안 줄 거니까 다시 돌릴게요. 자, 배경 제거는 배경을 제거하는 효과예요. 그래서 잠깐만요. 여기서 내가 만약에 자동으로 필요 없는 배경을 찍어서 없애거나 크로마키로 내가 원하는 색깔을 없애주는 게 가능합니다. 지금 요 예제에서는 배경 제거했을 때 어차피 까맣게 보일 거라 특별히 제거할 배경이 없어서 생략할게요. 근데 나중에 만약에 어떤 영상에다가 배경 제거를 하겠다. 그러면 배경을 제거해서 내가 원하는 내 피사체, 그러니까 사람만 딱 남겨놓고 배경을 날린 다음에 다른 그 영상과 겹쳐지게 놓게 된다면요. 그 사람이 거기서 튀어나오는 것 같은 그런 효과도 만들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배경 제거기는 해요. 좀 시간 걸려서 생략할게요. 그리고 만약에 이 안에 이 영상에 소리가 있다면 음성 변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헬륨가스를 마신 것 같은 또는 뭐 로봇 소리 같은 그런 소리로 음성 변조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효과 같은 경우는 여기에 프레임 2는 이제 프레임이 나타날 때 뭐 줌으로 확대가 되면서 나타나게 한다든지 이런 효과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 시간을 어느 정도 주느냐에 따라서 빨리 적용되게 할 수도 있고 느리게 적용되게 해줄 수도 있어요. 프레임 아웃은 끝날 때 뭐 3D 퍼즐로 나눠지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겠다면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설정하고 지속 시간을 주시면 돼요. 그럼 중간의 효과는 다이내믹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중간에다가 효과를 뭐 개화 효과를 주겠다. 지금 얘는 안 나타나가지고 아직 하면은 그 효과를 이 부분에만 설정해서 넣는 게 가능합니다. 물론 지속 시간은 어디까지 주느냐에 따라서 설정을 다르게 줄 수가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애니메이션을 넣는 게 가능해요. 프레임 아웃 말고 다이내믹은 제가 없앨게요. 효과들이 다양하니까요.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효과를 설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조정인데요. 조정에서는 밝기나 대비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프로젝트에 가져오는 요 사진이나 동영상들은 클립이라고 부르는데요. 모든 클립의 밝기 대비를 똑같은 비율 퍼센트로 적용을 해줄 수도 있으므로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필터도 우리가 약간 감성적인 느낌을 줄 때 필터 효과를 넣기도 하잖아요. 그런 게 필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배경은 뭐냐면 이 영상이 있으면 영상의 바깥에 배경이 있는 경우 배경을 블러로 할 거냐, 색상으로 할 거냐, 이미지로 할 거냐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블러는 얘가 만약에 사진이 이렇게 작다라고 했을 때 바깥의 부분을 블러로 이렇게 흐리게 보이게 해주는 게 이제 블러가 되겠고, 색상은 색깔로 채우는 거. 그리고 이미지는 이 바깥의 배경을 이런 식으로 이미지로 채워주는 걸 말합니다. 예쁜 이미지들도 많아서요. 활용하시기 괜찮으실 거예요. 원래 이미지가 배경에 이렇게 가득 차게 있다면 굳이 넣을 필요 없겠지만 배경보다 왜 보면 영상이 꼭 내가 가로 세로를 맞춰서 찍어야지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배경 부분이 보이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내가 블러로 할 것인지 색상으로 할 것인지 이미지로 할 것인지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마스크 같은 경우는 일부분을 가리는 게 마스크인데요. 만약에 제가 아까 배경을 뭐 요런 꽃무늬 배경을 넣어놨고 이 그림을 마스크를 이용해서 원형으로 이렇게 가리게 된다면 이 원형 바깥의 부분이 배경으로 보이죠? 요 가장자리에서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 조절이 가능하고요. 원하는 부분이 보이게 이렇게 맞춰서 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투명도를 조절하면은 이렇게 가해를 투명하게 맞추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마스크 효과도 들어있더라. 자, 크로마키는 크로마키라는 게 뭐냐면 파란색이나 보통 이제 녹색의 배경을 놓고 우리가 영상을 찍으면 그 녹색이나 파란색 배경을 날려버리는 게 크로마키라고 해요. 근데 여기는 사실 배경을 날릴 만한 게 마땅치 않아서 잠깐 크로마키로 제가 배경 부분을 그냥 이렇게 찍어 보니까 그 부분이 이렇게 사라지는 거 보이죠? 강도를 조절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 나오게 할 것인지 없앨 것인지 맞출 수도 있고요. 크기는 우리가 그냥 두 손으로 늘리는 거랑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늘릴 거냐 줄일 거냐 물은 크기라고 보시면 되고, 복사는 이 영상을 뒤에다 하나 더 똑같이 놓을 때 복사, 그리고 프리즈는 잠시 멈추는 기능을 프리즈라고 해요. 이렇게 누르면 이 영상의 일부가 정지 화면이 생겨요. 그래서 잠시 멈춰지는 그런 화면이 요만큼이 생겼죠. 2초가. 이런 걸 프리즈라고 해요. 그래서 일부분을 내가 잠시 멈추는 어떤 효과를 내고 싶을 때 프리즈를 쓰시면 되고, 얘가 사진으로 추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가 더 길게 하고 싶으면 길이를 조절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프리즈입니다. 역방향은 뭐냐면요. 역방향은 거꾸로 뒤집는 걸 역방향이라고 해요. 해서 만약에 지금 이렇게 우유를 따르고 있는 영상이었다면 역방향을 하면 오히려 우유가 점점 없어지는 그런 영상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역방향이라는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좀 재밌게 활용한다면 이 역방향을 이용해서 동영상을 활용해 준다면 뭐 사람이 뭐 거꾸로 가는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옷을 하나씩 벗는 영상을 찍었는데 그거를 역방향으로 재생하면 옷이 하나씩 자동으로 입혀지는 그런 영상도 만들 수가 있겠죠. 예, 그런 식으로 만들 때 역방향을 이용해요. 점점 요거 우유가 줄어드는 거 보이죠? 이런 게 역방향이에요. 회전은 그야말로 회전하는 거라 별다를 건 없어요. 물론 손으로 회전해도 돼서, 네, 교체는 아예 다른 영상으로 바꾸는 걸 교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영상 편집에 대해 모두 얘기하긴 조금 어려웠고요. 일단 시간이 한 30분 정도, 30분 좀 덜 되게 남은 상태였어서 편집 메뉴에 대해서만 쭉 설명을 드렸어요. 영상은 플러스를 누르면 다른 영상을 추가로 더 넣을 수가 있고요. 그럼 영상과 영상 사이에는 이런 선이 하나 생기는데 요거는 누르면 화면 전환 효과예요. 그래서 넘어갈 때, 화면이 넘어갈 때 어떻게 바뀌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컷 편집 위주로만 오늘은 설계를 드렸고요. 이후에 이제 사운드, 텍스트, 스티커, 효과, PRP 이런 것들까지 다 완성을 하게 되면은 정말 그럴싸한 영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게다가 워터마크도 없고 다른 제약이 없는 상태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쓰실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제가 컷 편집까지만 좀 소개를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그럼 오늘 뭐 저번에 숙제든 오늘 숙제든 사진이나 영상을 좀 준비해 오실 텐데 그걸로 간단하게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SNS에 또 올려보는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볼까 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